해리성 기억 상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증상은 외상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기억 상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증상을 초래합니다.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십 년간의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내 주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슬픈 상황에 닥친다면 그 누구보다 제 스스로가 힘들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스스로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은 딸의 해리성 기억 상실로 인해 고통받던 한 여성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여성,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니콜라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굉장히 평범하게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남겨진 인생의 단 몇 초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듯이 제 인생에도 폭풍 같은 날들이 닥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제 딸조차 행복하기만 해야 할 어린 시절을 건강하게 지켜내지 못했음을 평생의 죄책감으로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넘게 살아온 영국이지만 결국 그런 시련을 통해 영국을 떠나 딸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하게 자라온 인생처럼 저는 결혼 또한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여 평범하게 남은 생을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남편 역시 다른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책임감도 있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제 딸 엠마가 태어나고 저는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음에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딸로 인해 드디어 온전한 행복을 가지게 되었다는 착각이었죠. 남편은 혼자 크는 엠마가 안쓰럽다면서 엠마에게 동생을 갖게 해주자고 얘기도 했었죠.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엠마가 걸을 정도가 될 때쯤 엠마 동생까지 생긴다면 우리의 행복이 더 커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한식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식은 맛도 있으면서 영양도 보충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마침 남편 회사와 집의 중간 위치에 한식집이 있었고 남편이 늦는 저녁이면 저녁을 먹기 위해 엠마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곤 했죠. 마침 남편이 부쩍 늦는 시간이 잦아졌고 그곳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일 때문에 늦어질 것 같으니 엠마와 둘이 먼저 밥을 먹으라고 연락이 왔고 엠마와 함께 그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파티션으로 가려진 식사 공간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제 남편의 목소리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분명 남편은 일이 늦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당황스런 마음을 추스리고 얼굴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을 엿보았더니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와이프가 딸이랑 자주 오는 곳인데 자기랑도 한번 와보고 싶었어. 너무 맛있지? 다음엔 내가 자기 집에서 직접 만들어줄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린 후 엠마를 데리고 그곳을 당장 빠져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고 그 상황에 화를 누르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순간 이미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고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저녁에 제가 본 사실에 대해 애기하며 소리 지르고 울부짖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남편은 별 반응이 없이 정색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고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저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머리채를 잡고 1시간 동안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했고 저는 처참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내 딸 엠마가 거실 한편에서 제 남편과 저의 모습을 두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부은 상태가 될 때까지 울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만 엠마를 보며 그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남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은 집을 뛰쳐나가 버렸죠. 그날 이후 남편의 얼굴을 볼 일은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여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위자료까지 충분히 지급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과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부터 엠마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인형을 보고는 마치 처음 보는 인형인 것처럼 낯설어했고 좋아하던 간식들조차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 것처럼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일들이 생겼죠. 별일 아니라고 잠깐 그러고 넘어가려나 보다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치우지 못한 가족 사진 속에 있던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묻는 엠마를 보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억상실증 증상으로 평소에 어릴 때부터 잘 지내던 친구들 얼굴까지 기억을 못하게 되자 친구들까지 엠마에게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동네에서는 엠마의 이상 증세가 소문이 나서 엠마 친구의 부모들은 엠마가 이상한 것 같으니 같이 놀지 못하게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죠. 결국 큰 병원을 찾았고 최근에 겪은 저와 엠마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그 충격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것 같고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어린 엠마에게 섣불리 성인들이 받는 치료법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커가는 과정에서 나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자는 두루뭉실한 얘기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도 기억상실이라는 병을 주변에서 처음 접해보는 증상이라 설마 우리 엠마에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부정해왔지만 남편과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죄책감에 잠들어 있는 엠마를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았죠. 결국 저는 제 딸 엠마의 행복을 위해 영국이라는 나라를 잠시 동안 이나마 떠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큰 고민 없이 저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죠. 단지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 음식에 관한 관심이 한국 문화에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어 공부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큰 고민 없이 한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제주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언급되었던 곳이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던 언젠가는 가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바다가 곳곳에 펼쳐져 있어서 해리성 기억상실 증상이 악화되어 가던 엠마와 제가 머물며 마음을 추스리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침 가을이 시작되고 있어서 엠마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해안가를 거닐기 좋은 날씨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엠마의 증상에 대한 걱정과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슬픔으로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제주까지 와서도 슬픈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엠마와 저는 동네에서 열린다는 제주 5일장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동네마다 열리는 5일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존재하며 5일장에 나가면 기분 전환도 될 거라는 조언을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셨기 때문이었죠. 처음 5일장을 나가던 날 외국 사람인 저와 엠마가 아침 일찍부터 장에 나타나자 장사를 하시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엠마가 너무 이쁘다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엠마는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했지만 이내 5일장 분위기에 적응하며 재미있다는 듯 신나게 돌아다녔죠. 그리고 저 또한 난생 처음 보는 한국 전통시장 풍경에 잠깐이나마 현실을 잊고 즐겁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일장에 처음으로 다녀오게 되었고 엠마가 기억을 할지 모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그 다음 5일장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5일장이 찾아왔고 엠마와 저는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죠. 이번에는 5일장 할머니들이 먼저 엠마를 알아봐 주셨어요. 하지만 엠마는 난생 처음 와보는 장소와 처음 보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할머니들이 당황하실까봐 저는 얼른 엠마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사정을 들은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안타깝다는 표정들을 지으시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시며 엠마에게 자기 소개를 하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 역시 서투른 영어로 하이 엠마, I am happy grandmother 라고 하시며 유쾌하게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그렇게 우리는 매번 5일장을 방문하기에 이르렀고 언제부터인가 시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엠마를 알아보고 딱한 사정을 들었다는 위로를 건네며 저와 엠마에게 항상 매번 같은 소개 인사를 건네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5일장으로 향했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던 해피 그랜마더라고 자기 소개를 해주시던 상인분이 인사하려는 찰나 엠마가 먼저 할머니를 가리키며 해피 그랜마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시던 상인분들까지 놀랐고 저는 엠마, 해피 그랜마더 기억나는 거야? 라고 되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날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엠마는 평소에 잘 기억하지 못하던 것들을 조금씩 더 기억해내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상인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딸을 위해 한국에 머물기로 계획했던 기간을 더 늘려서 지내게 되었죠. 지금 저는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잊지 않고 다시 가고 싶다고 조르는 엠마를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억상실이라는 TV에서만 보던 증세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지내왔을 니콜라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